길 가다가 제가 봤는데 이 허구영 베이커리라고 있는데 괜찮은 집이야?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허구영이라는 베이커리. 그래서 이걸 찍어가지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렇게 찍은 다음에 하구영이라는 분이 유명한 분인지 조사해서 좀 알려줘라고 했을 때, 여기에 보면 실제로 이렇게 조사해서 나와요. 대한민국 제과 기능장인 하구영님이고요. 배우고 써본다라기보다는 써보고 배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습관을 만드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이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처음 만나는 챗 GPT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한 이유는 AI 이커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챗 GPT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컨텐츠 중에 챗 GPT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어서 한번 준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배울 거는 저는 챗 GPT의 2의 사용법, 기본 설명, 메뉴 같은 것들은 다 스킵을 하고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데이터 분석 같은 것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오늘은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언제 써야 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챗 GPT 고수가 되는 비밀이라고 하는 건 저는 몸에 새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자주 쓰셔야 됩니다. 이거는 포토샵에 많은 기능들을 배우고 나서 써보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배우고 써본다라기보다는 써보고 배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습관을 만드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하던 습관을 챗 GPT, 리튼, 제미나이 코파일럿 같은 이런 어떤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챗 GPT를 보면서 배우는 거는 수영을 눈으로 배우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몸에 새겨야 지식이 되고요. 기존에는 충분히 배운 다음에 실제로 사용한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한이름식으로 좀 말씀드리면 쓰면서 배워나가야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쓰다 보면 좋은 답변을 얻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챗 GPT의 기능과 지식은 한 6개월 뒤면 또 쓸모가 없어질지도 몰라요. 기능이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배우면서 쓰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소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진행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써보는 겁니다. 무조건 챗 GPT를 설치해서 이것저것 써보시면 되고요. 궁금한 게 생기면 물어보면 됩니다. 근데 분명히 하다 보면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기능이 왜 이렇게 후졌지? 소문에 의하면 엄청나게 답변도 잘해준다는데 왜 나는 답변이 이렇게 안 나오지? 뭐 이렇게 답변이 평범하고 옛날 자료만 나오지? 라고 하면 이거를 또 이 순간에 이런 방법이 있었네를 찾아가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트레이닝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해결해 나가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쓰다 보시면 또 안 돼요. 왜 이렇게 또 안 되지? 문맥을 좀 자연스럽게 바꿀 수는 없나? 엑셀 이거 한 번에 안 들어가나? 이러면 또 이렇게 하면 되네. 찾아보거나 주변에 물어보거나 하시면 이런 앱이 있었네.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요. 저 역시도 이 과정이 지금도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배우시지 마시고 이렇게 온더잡 트레이닝을 하시는 방법을 전 추천드립니다. 일단 다운로드 안 받으신 분들은 앱스토어에 가서 다운부터 받으시면 한 50%는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사인업을 누르시고 가입만 하시면 챗 GPT를 배우는 것에 한 50%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챗 GPT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지만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원리는 생성형 AI라고 하는 거는 나는 온라인 사업을 이라고 할 때 이 뒤에 나와야 되는 말을 많은 데이터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올 확률의 이 글자를 여기에 입력을 해주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이제 리얼타임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계속 계산한다는 자체가 계속 계산을 하고 답변을 준다는 자체가 굉장히 신기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질문을 폭넓게 하면 당연하게 폭넓은 답변이 나오고요. 굉장히 작은 타겟으로 질문하면 굉장히 작은 타겟의 답변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사업을 했을 때 이 뒤에 나올 답변하고 나는 30대 대상으로 레트로 티셔츠 사업을 이라고 했을 때 이 뒤에 나올 답변들은 완전히 달라지겠죠? 사실 이런 원리로 챗 GPT 생성형 AI를 잘 쓰신다고 보면 돼요. 그게 간단한 원리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게 일단 언제 사용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챗 GPT를 잘 쓰는데 먼저 공부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쓰지라고 고민하시니까 잘 못 쓰시거든요. 일단은 언제 사용할까부터 먼저 볼게요. 일단은 요약할 때 쓸 수가 있어요. 진짜 잘 정리된 요약은 그 원문을 보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요약을 생각보다 많이 안 하고 살거든요. 그런데 챗 GPT를 통해서 비서 하나를 뒀다고 생각하고 너무 많거나 계약서를 검토해야 되는데 하자가 없는 궁금할 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유튜브 내용은 챗봇을 쓰면 이 URL에 있는 동영상을 요약해줘라고 하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렇게 1시간짜리 영상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너무 길어서 힘들어 하셨는데 이거를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요약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요새 많이 쓰는 이런 릴리스 같은 사이트 들어가시면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고요. 이렇게 파티별로 다 구분해주고 펼치면 해당 내용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거기에 해당 링크까지 연결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렇게 기사에 URL만 던지시고 요약을 해달라고 해도 이렇게 서머리를 잘 해주고요. 그 다음에 5개 블렛으로 정리해줘 라고 하면 이렇게 5개의 요약을 정리해줍니다. 그 요약 기능은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좋아졌어요. 이 요약에 대한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DF도 요약이 가능하죠. PDF는 굉장히 많은 양의 PDF도 그 요약이 가능하고요. 최근에 나온 클로드라는 그 서비스는 뭐 챗GPT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장문이나 PDF 파일을 분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이쪽에 대한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약서의 불리한 조항, 하자 등도 검토가 가능하거든요. 실제 이건 제가 진행했던 계약서 실제 초안인데 이걸 넣어보면 내용들을 잘 검토해주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이 내용이 나한테 불리한 부분이 있는지 하자가 있는지에 대한 그 다음에 리스크 포인트를 잘 집어줍니다. 그래서 계약서 검토할 때도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게 좋고요. 두 번째 이제 궁금한 점을 해결할 때 당연하죠. 이제 챗GPT는 요약이라는 큰 맥락도 있지만 대부분 궁금할 때 뭔가 내가 잘 모를 때 이럴 때 문제 해결을 하려고 많이 쓰실 거예요. 아직도 대부분 네이버에다 검색을 하시죠. 네이버에 이제 드럼 배우는 법이라고 이렇게 치면 드럼 배우는 방법에 대한 꿀팁이 이렇게 나옵니다. 기초에 대한 꿀팁을 사실 보면 이렇게 실용음악학원에서 올린 컨텐츠거든요. 뭐 좋은 컨텐츠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광고 글이 많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패턴들 있잖아요. 이게 드럼 배우는 방법을 딱 치면 여기에 여러 가지 블로그들을 보면서 이거 광고 아니고 정말 진짜 올린 글을 딱 찾으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저희가 정리하는 이런 방법들을 많이 쓰는데 챗GPT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자세히 설명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저에 대한 요구사항을 좀 자세히 넣을 수가 있어요. 3분짜리 메탈 음악 한 곡을 혼자서 연주해보고 싶어 라고 이렇게 해서 물어보면 챗GPT가 이 계획에 맞춰서 최대한 자세한 커리큘럼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생각보다 잘 나와요. 이것도 지금 내용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레슨을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클라이밍을 배운다고 했을 때 내가 나이가 많은데 배워도 괜찮을까라고 하는 거하고 그냥 물어보는 거하고 또 답변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클라이밍이 되게 궁금한데 이거 내가 나이가 많은데 배울 수 있나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어떤 형태로 시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맞는 맞춤형 답변들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추가적인 강의 자료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드럼을 배우고 싶은데 유튜브 영상 좀 추천해줘 라고 하면 아까 내용을 기억해서 메탈 음악에 초점을 맞춰서 드럼 레슨을 제공을 해줍니다. 운동을 하고 싶을 때 안내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건 잠깐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제가 챗GPT를 통해서 답변을 본 내용입니다. 나이하고 그 다음에 집에서 30분씩 할 수 있는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자세히 커리큘럼을 다 짜주고요. 그 운동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그 유튜브 비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내용들이 되게 자세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운동에 특화가 되어 있지만 다른 영역도 이렇게 자세하게 답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려운 숙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이제 수학 숙제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회사에서 어떤 발견된 문제들 이런 것들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도움받는데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제가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I hate golf라는 비즈니스여서 골프의 유해성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고 싶고 골프장 환경 오염 때문에 사라지는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고요. 이런 답변을 받은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저는 살아가는 동물들에 대한 콘텐츠를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할 때도 되게 좋은데요. 이런 처방전을 찍어서 올리면 어떤 처방전의 약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약의 특징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기 때문에 보통 궁금하잖아요. 이거 처방전 받아왔는데 이게 어떤 약인지 되게 궁금하고 이거 먹어도 되는지 궁금하고 부작용 없는지 궁금하잖아요. 이거 자세히 설명 안 해주시는 약사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찍기만 해서 챗GPT한테 보내주면 이렇게 자세하게 답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식 재료를 찍어서 올리면 레시피를 만들어 주거든요. 감자랑 당근이 이렇게 이미지가 작아도 잘 캡처해서 보여주는 게 좀 특징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남은 반찬들 있잖아요. 반찬들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시면 실제로 꽤 괜찮은 답변들을 내줍니다. 비빔밥, 야채전, 계란찜, 나물 비빔국수, 채소김밥. 실제로 아이디어를 얻을 만한 어떤 요리 레시피를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레시피가 더 궁금하면 예를 들어 나물 비빔국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줄래 라고 하면
더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챗GPT 비전이라는 기능인데 이렇게 사진 찍어서 이미지를 해석하는 기능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길 가다가 이런 사진을 찍어서 챗GPT한테 물어봤는데요, 굉장히 잘 인식을 합니다. 그랜저 i240, IG240이라는 것이고 차량은 굉장히 깨끗하다라고 피드백을 줍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얘기를 해주면 그랜저라는 내용들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교동짬뽕이 전국 5대 짬뽕이라고 해서 궁금해가지고 실제로 물어봤는데 5개의 그 5대 짬뽕에 들어가는 게 맞더라고요. 생각보다 우리가 궁금한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물어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제가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길 가다가 생각보다 궁금한 점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뭐지? 라고 해서 궁금증을 해결할 때 이런 아큐브 앱 이거 할인을 하는데 이거 정말 싼 거야? 라고 궁금할 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진을 찍어서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변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안경가게 아큐브 앱이라는 가격인데 저렴한 건지 조사해 줄래라고 하면 실제 조사해가지고 한국 내 이 가격은 경쟁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예를 들면 또 이런 게 있죠. 길 가다가 제가 봤는데 이 허구영 베이커리라고 있는데 괜찮은 집이야?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허구영이라는 베이커리. 그래서 이걸 찍어가지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렇게 찍은 다음에 하구영이라는 분이 유명한 분인지 조사해서 좀 알려줘라고 했을 때 여기에 보면 실제로 이렇게 조사해서 나와요. 대한민국 제과 기능장인 하구영님이 운영하시는 곳으로 고객들 사이에서 맛있는 빵을 만든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 우유 생크림을 사용하고 있고 색소와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고객들의 어떤 피드백의 그 URL도 넣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고객 서비스에도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평이 되게 좋다라는 이런 피드백을 받았거든요. 길 가다 보면 이런 걸 많이 해놓으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세워놔서 가게에서 길을 막고 있는데 이게 괜찮은 건지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이것도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공공장소 사적으로 사용하는 거라서 지역 법규나 도로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집에서 이 영역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일상적인 내용까지도 다 검토가 가능하고요. 건축 양식이나 특징 좀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색상이나 대칭성, 그 다음에 사이딩 재료, 창문, 지붕 디자인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의류 수거함이 있는데 옷을 꺼내가면 불법이 아닐까?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너는 옷들을 다시 꺼내가면 도난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 폐건전지 수거함이 여기에 있길래 이걸 찍어가지고 이게 여기 있어도 좀 괜찮나?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유해 물질이 외부가 유출되지 않도록 설계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길 가다 아이가 그린 예쁜 그림이 있길래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이 내용도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약간 아이들에게 지구를 생각하며 살아가자는 의미를 담고 라는 이야기까지 한 거 보면 꽤 사고가 굉장히 자세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길 가다 이런 거 발견했는데 이거 뭐지? 라고 하면 이런 것들도 통신 설비 및 장착된 전봇대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네트워크 같은 장비를 설치할 때 쓰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호등 앞에 저렇게 돼 있는데 저런 건 왜 그런 거지? 라고 물어봤는데 이것도 인도하고 시각장애인이 인도의 끝과 횡단보도의 시작을 감지하도록 돕기 위한 보행자 횡단구역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각형 표지판은 횡단보도가 앞에 있음을 나타내고 주의를 촉구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답변을 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굉장히 많이 물어봤거든요. 근데 답변들을 대부분 잘 해줬고요.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챗GPT 비전 기능은 제가 알기로 챗GPT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굉장히 발전 속도가 빠른 분야이기 때문에 쓰면 쓰실수록 계속 결과가 좋아진다는 느낌들을 받을 수 있어요. 실생활에서 써보시면 좋겠다라는 거를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챗GPT한테 고민 상담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나 이런 것들을 도움을 받고 싶어. 그리고 나는 어떤 영업을 했던 사람이고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최대한 쉽게 설명해 줘야 되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답변들을 자세히 잘 해줍니다. 물론 여기에 답변에 이제 계속 들어가면서 더 자세한 답변들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은퇴를 했고 새로운 직업을 찾고 싶어라고 하면 여기에 따른 그 잘된 답변들을 주거든요. 그 다음에 언제 사용할까에 대한 부분에서 계획할 때 되게 많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실제 여행 스케줄 짜거나 이야기를 만들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워케이션을 갈 예정이고 제주도 삼방산 부근이고 맛집이나 볼거리 추천해줘. 근데 나는 카페 같은 데 주로 이용할 거고 대중교통으로 해야 되고 숙소에서 멀지 않은 게 좋아 라고 하면 꽤 잘 분석을 해줍니다. 이렇게 삼방산 주변 탐험하고 서귀포 시내 탐방 그렇게 잘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예산을 넣어가지고 계획을 짜주기도 합니다. 예산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숙박, 교통비,
식비 이런 것들을 다 분배를 해주고, 이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점심을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저렴한 도시락으로 구매하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죠. 여기도 1일차에 어떤 요구사항들을 더 디테일하게 되면 더 거기에 따른 더 디테일한 답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정을 따는데도 챗 GPT랑 상담을 하면 꽤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이들 이제 하시는 블로그나 사업계획, 전자책, 상품 상세 페이지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역할을 좀 지정해주고, 너는 20년간 자기계발서를 출간한 고스트 작가야. 출판업계에서 너는 아주 유명하고 명망이 높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하루에 1시간만 일한다라는 책을 쓰고 있는데 나는 4시간만 일한다의 비슷한 장르로 쓰고 싶어. 그래서 이런 형태로 쓸 건데 라고 하면 이렇게 목차나 내용들을 잘 설명을 해줘서 만들어줍니다. 이런 목차나 내용들을 하나씩 보면서 또 거기서 깊게 들어가면서 아티클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커머스 할 때 가장 주의할 점 오타입니다. 5가지의 글을 쓰고 싶은데 아래 주소를 참조해서 이런 스타일로 그 초안을 작성해 줄래라고 하면 이 블로그 글의 스타일대로 초안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5가지 포인트에 대한 글을 초안을 이렇게 써주고요. 여기에 좀 더 입히는 형태로 확장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블로그나 그 다음에 전자책을 만드신 분들이 이렇게 아웃라인부터 짜고 거기에 대한 목차별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서 글을 쓰는 그런 형태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글을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블로그랑 유튜브를 검색을 합니다. 픽사의 스텔링 법칙 22가지 컨텐츠가 있는데 이 스크립트를 전체적으로 복사를 하고요. 이 대사를 릴리스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복사를 해가지고 챗 GPT한테 물어본 다음에 이런 스타일대로 글을 써달라고 요청을 하면 제가 원하는 훨씬 더 좋은 글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유튜브에 스크립트를 다 복사를 해서 이렇게 붙여 넣은 다음에 이 스타일대로 글을 써달라고 하면 이렇게 AI와 사랑에 빠진 남자에 대한 소설을 써주고 픽사의 22가지 스토리텔링 법칙을 이용해서 구성을 하겠습니다라고 나옵니다. 법칙에 대해서 다 적용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짜줬고요. 그 다음에 이 법칙을 또 구체화시켜가지고 내용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스타일이나 레퍼런스를 참조시키면 굉장히 좋은 답변이 나온다는 게 좀 특징입니다. 그리고 특정 서비스나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가 있는데 한이름의 뉴스레터 제보를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이렇게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추천을 해주고요. 레트로 티셔츠를 판매하는데 온라인 브랜드를 갖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여러가지로 잘 만들어줍니다. 레트로 바이브라는 이름이 간결하고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걸로 실제 사용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사용할까? 이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기존 영상을 찾아보시면 되고, 저처럼 이렇게 복잡한 기능, 데이터 분석 기능을 이용해서 판매하시는 제품의 라인업을 찾을 수가 있고요. 잘 팔리는 상품도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언제 어떤 제품을 팔아야 되는지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품의 어떤 트렌드나 그 다음에 이 트렌드에 대한 이유까지 다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링크를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고급 기능을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까지 할 수 있는 이 방법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 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어떻게 써야지만 좀 더 잘 쓰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한이론 방식으로 가장 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길어져가지고 그런 요약 사이트 안 쓰시고 그냥 바로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저는 좀 짧게 오늘은 진행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